트럼프가 또 꺼냈어요. 단 6글자. 주한미군 철수. 그런데 이상해요. 일본은 떨고 유럽은 술렁이는데 한국만 조용해요. 겁이 없어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서일까요? 사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오히려 트럼프가 꺼내면 꺼낼수록 미국이 불리해지는 카드거든요. 오늘은 이 이슈만 보면 됩니다. 왜 한국만 담당한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다 보고 나면 여러분 지갑이 왜 생각보다 튼튼한지도 보이실 거예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6년 4월 7일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국, 일본, 호주, 나토, 이란 전쟁 때 아무도 우릴 안 도왔다. 그리고 엿새 뒤인 4월 1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방을 더 얹어요. 한국에 4만 5천 명 주둔시켜주고 있는데 도와주질 않는다. 이 말 들리자마자 이상하죠?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이에요. 숫자부터 1만 6천 명이나 부풀려져 있어요. 협박을 하려면 수치라도 정확해야 할 텐데 그 기본이 어긋나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더 이상해요. 일본은 바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유럽은 나토 3.0 만들어서 방위비 더 짜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술렁였어요. 근데 한국은요. 정부가 조용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쯤 사드가 중동으로 일부 빠져나갈 때 반대하지만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고 한마디 한 뒤로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카드를 흔드는데 청와대에서 호들갑이 안 들려요. 비유하자면 이런 그림이에요. 집주인이 월세 2배로 올릴 거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데 세입자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보통은 세입자가 벌벌 떨어야 맞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겁이 없어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이미 뭔가 알고 있어서일까요? 사실 한국이 안 쫄고 있는 이유는 딱 3가지예요. 근데 그 조용함이 허세가 아니에요. 3겹의 자물쇠가 걸려 있거든요. 첫 번째가 가장 단단해요. 자, 첫 번째 자물쇠부터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빼겠다면 빼는 거 아닌가? 미국 대통령이잖아 라고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법으로 막혀 있거든요. 2025년 12월 미국 상원에서 NDAA 2026이라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미국 국방예산 법안인데요. 매년 의회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번엔 찬성 77표, 반대 20표, 초당적으로 세게 밀어붙였어요. 이 법안에 한국 관련 조항이 딱 박혀 있어요. 주한미군 2만 8,500명, 이 숫자 밑으론 예산을 못 쓰게 법으로 박아놨어요. 말 그대로 자물쇠인 거죠. 예외 조건이 있긴 해요. 4가지예요. 첫째, 북한 억지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보증. 둘째, 동맹국 사전협의 완료. 셋째, 국가안보 정당화 근거. 넷째, 지역안보 영향평가 제출. 이 4개를 다 통과시키려면 의회랑 몇 년을 싸워야 해요. 트럼프가 아무리 트윗을 날려도 이 관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사장님이 어느 날 아침에 직원 절반 자른다고 선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안 되죠. 노사협의회 거치고 노동법 검토하고 이사회 결재받아야 해요. 3단계 관문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건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혼자선 못 자르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게 법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통이기도 해요. 1977년 카터 대통령이 똑같은 드라마를 찍었거든요. 카터는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내걸었어요. 당선되고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근데 1977년 5월 싱글럽 소장이라는 주한미군 참모장이 워싱턴 포스트랑 인터뷰를 해버려요. 한마디가 터졌어요. 이대로 빼면 전쟁 난다. 공개 항명이죠. 카터는 싱글럽을 바로 해임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원도 하원도 철수 반대 결의를 통과시켰어요. CIA가 북한 전력을 다시 평가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979년 카터가 스스로 철회했어요. 공약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건 법이자 전통이에요.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카드처럼 흔드는 거예요. 근데 법만 있다면 솔직히 조금 불안하긴 해요. 법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법이 자물쇠 1번이면 자물쇠 2번은 이미 땅에 박혀 있어요. 110억 달러짜리로요. 자,
법은 자물쇠 1번이었어요. 근데요, 솔직히 의회가 막는다 쳐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결국 군인 몇만 명, 짐 싸서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자물쇠 2번은 이미 땅에 박혀 있어요. 그것도 110억 달러짜리로요.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라고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미군 기지예요. 총 건설비가 약 107억에서 108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이 약 90%를 냈어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요.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여의도의 4.5배에서 5배 정도. 여의도 5개를 한 군데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의 가족에 군무원까지 약 4만 3천 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해요.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여기를 포기한다는 건 100억 달러 넘는 돈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에요. 월세 10년치 선불로 낸 사무실을 두고 그럼 이사 가겠다고 말하기 쉬울까요? 안 쉬워요. 미국 입장에서도 평택은 포기할 수 없는 책상이에요. 게다가 위치가 또 기가 막혀요. 평택은 황해 너머 중국 본토와 수백 킬로미터 거리예요. 배중국 견제의 핵심 전진기지예요. 미국이 중국 턱 밑에 박아둔 책상이 바로 평택이란 얘기예요. 역사도 똑같은 교훈을 줘요. 1992년 미국이 필리핀 수빅만에서 철수했어요. 그랬더니 3년 뒤인 1995년 중국이 미스치프 환초를 덥석 점거해버렸어요. 미국이 놀라서 어떻게 했냐면 2016년에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요. 23년 공백, 그 사이 대중국 공간을 중국한테 거전해준 거예요.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비용이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커요. 미국도 그걸 뼈아프게 배웠어요. 지난달에 사드랑 패트리어트 중동으로 빼갔잖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철수가 아니라 일시 이동이에요. 이란 전쟁 대응용으로 잠깐 옮긴 거고 210 화력여단도, 미 8군도, 주한 미군 사령부도 다 평택에 그대로 있어요. 책상은 그대로고 책상 위 물건 하나만 잠깐 옆방에 옮긴 거예요. 여기까지는 미국이 못 뺀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이유는 이겁니다. 한국이 이제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선택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법이 자물쇠 1번, 110억 달러 건물이 자물쇠 2번이었잖아요. 근데 자물쇠 3번은 성격이 달라요. 미국이 못 빼는 이유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다른 무대에 올라섰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돈 흐름이 여기로 몰리고 있어요. 2020년에 한국 방산 수출이 30억 달러였어요. 2022년엔 173억 달러, 2025년엔 154억 달러, 2년 만에 5배로 튄 거예요. 한 번 튄 게 아니라 지금도 역대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제일 상징적인 게 폴란드예요. 2022년에 한 방에 체결했어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금액으로 약 20조 원, 우리 역대 최대 단일 수출이에요. 유럽 한복판에 있는 나토 국가가 우리 국방을 한국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K9 자주포, 이건 이제 세계 표준이에요.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52%, 누적 1,500대 넘게 팔렸어요.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2대 중 1대가 한국산이라는 얘기예요. 유럽에선 폴란드, 튀르키예,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6개국이 K9만 1,300문 넘게 굴려요. 숫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6년 3월 UAE에서 우리 천궁2가 실전 대비했어요. 이란 미사일 30발 중 29발 요격, 96% 요격률. 방사는 결국 실전에서 됐냐가 전부인데 거기서 증명된 거예요. 그 결과가 기업 실적으로 다 찍혔어요.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카이. 이른바 비포의 2025년 합산 매출이 40.45조 원, 영업이익 4.63조 원, 전부 역대 최고예요. K9 하나만 누적 수출 14조 원을 넘겼다고 2026년 4월에 한화가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지갑에 뭐가 오냐면요. 방산 ETF나 연금저축 안에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가 들어가 있으면 이 흐름이 그대로 수익률로 찍혀요. 게다가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 원, 국민 1인당 연 3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트럼프 요구인 13.7조 원까지 올라가면 4인 가구 기준 월 9만 원 부담이에요. 즉 한국이 방산으로 돈 벌어오는 규모가 방위비 부담보다 훨씬 커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미국이 지켜주는 한국이었어요. 지금은 폴란드, UAE, 핀란드가 한국을 찾아오는 나라예요. 무대가 뒤집혔습니다. 그 와중에 진짜 역설이 있어요. 트럼프가 빼겠다 할수록 잃는 쪽은 미국이에요. 이유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자, 냉정하게 계산해 볼게요. 트럼프가 진짜로 주한미군을 뺀다면 잃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이유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대중국 견제 거점이 통째로 날아가요. 평택은 중국 산둥반도 코앞에 박아둔 미국의 책상이에요. 여기가 비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뚫려요. 일본 오키나와만으론 커버가 안 돼요. 둘째, 일본과 대만 안보 도미노가 시작돼요. 지금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이 76.2%예요. 역대 최고치예요. 만약 주한미군이 진짜로 빠지면 한국이 핵카드를 만지고 그걸 본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NPT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열려요. 대만은 더 빨리 자포자기로 기울고요. 셋째, 미국이 70년 쌓아 올린 동맹 신뢰 자산이 한 번에 새요. 미국은 진짜로 빠질 수도 있다. 이 한 줄이 공식화되는 순간 나토도 흔들려요. 유럽이 트럼프를 도와줄 이유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트럼프의 협박은 사실상 협상용 블러핑에 가까워요. 1977년 카터 때 한국과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의회가 법으로 막고 평택 110억 달러가 땅에 박혀 있고 K방산이 세계 지도를 바꿔놓은 상태예요.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트럼프 혼자선 못 뺍니다. 둘째, 평택 110억 달러가 막고 있어요. 셋째, 지금 한국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받는 나라예요. 이 3줄이 오늘 영상의 전부예요.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물었죠. 왜 한국만 조용할까요? 이제 답이 보이시죠? 허세가 아니라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가세요. 여러분, 방산 ETF나 연금저축 포트폴리오에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댓글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남겨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이슈 올라올 때 먼저 알려드려요.